그런데 이 조명현 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뭔가 새로운 주장도 그 책 그 소개 문구에 적어놨습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부의 모습이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참지 마라. 자기야. 네. 제가 지금 사고가 있어서 다쳐보니까 우리 남편이요. 이 사람아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되게 뭉클했어요. 저렇게 떠오르는 해처럼 희망이 솟아오르시기를 바라고요. 연습하셨습니까?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조명현 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혜경 씨의 생일까지도 뭔가 국민 세금으로 챙겨줬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꽃다발,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생일날 꽃다발이나 생일 케이크를 아까 그런 방법대로 조명현 내가 개인 카드로 긁은 후에 나중에 돈을 쏴주는 방식이었다. 소고기, 과일, 미역국 이런 것도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 그리고 김혜경 씨의 생일 선물 같은 경우에 비서실에서 향수를 준비해 준 적도 있었다. 그러니 이 국민들의 세금이 김혜경 씨의 생일 선물로 들어간 셈인데 글쎄요, 조상규 변호사님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 죄명은 횡령이고요. 저 내용들은 이렇게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저것을 직권남용을 통해 가지고 7급 공무원을 통해서 저것들을 준비하게 만들고 사오게 만들었던 것도 직권남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명은 횡령과 직권남용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당시에 지금 담당 공무원이 모든 내용을 보고를 하기 위해서 소상하게 그 영수증과 내용들을 다 찍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그래서 그 증거를 토대로 책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재판 하나만 합니다. 왜? 유죄가 나올 게 너무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도 이에 대해서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재판이 진행됐을 때 그럼 유죄가 나오는 건 확실한데 네. 관건은 공범으로 이재명 대표가 처벌을 받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저 김혜경 씨의 어떤 법화 유형에 대해서 본인이 모른 척 할지, 같이 한 거 맞다, 공범이다 라고 인정을 할지, 그게 오히려 관전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자, 뭐 공무원은요, 자신이 세수하고 바르는 로션, 매일 머리 감을 때 쓰는 샴푸, 이거 국민 세금으로 사면 안 되는 것이죠. 나라에서 월급 주잖아요. 그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을 가지고 사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공무원의 부인이 생일을 맞으면 본인이 국민 세금으로 받은 월급으로 자기 배우자의 선물을 사줘야 하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고요. 지켜보도록 하고 김혜경 씨와 관련된 또 하나의 의혹을 조명현 씨는 주장을 했는데요. 과거 영상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시죠.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가 사적인 용도로 정부의 공용 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뭐 특별한 공적 임무를 위탁받거나 이런 게 아니면 그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죠. 당연합니다. 그죠? 이 차량은 경기도청이 소유하고 있는 의전 차량입니다. 근데 이 차량이 어디에 주차되어 있었냐 하면 성남시 순회동 K아파트 지하주차장입니다. 이 차량이 정부 차량이 왜 개인 아파트에 저렇게 주차가 돼 있을까요?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가 상시 차량을 사용했다는 것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이게 김종혁 위원장님, 김혜경 씨가 이재명 대표의 이런 관용 차량을 김혜경 씨가 사용을 했다. 뭐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 사실은 부부가 일심 동체라고 그러는데 예. 그 법카의 다른 유형 사건도 부인만 알고 남편은 몰랐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지금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그 자기 집안에 도지사의
시장에 어떤 차가 계속 주차돼 있었다. 이런 것들을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건 뭐 상시적으로 저런 유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저렇게 명백한 사실관계가 드러났는데도 저게 불송치료됐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요. 예. 두 번째, 지금 뭐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냥 침묵하면서 수사를 지켜보자. 아니 그러면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그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수사를 지켜보셨습니까?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나에 대한 뭐 위조고 날조고 뭐 이렇게 반박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세 번째, 어쨌든 뭐 사과는 했다. 대선 전국에서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마 우리 국민들 중에서 저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명백하게 사과를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 아시는 분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저는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왜냐하면 두리뭉술로 그냥 부인께서 뭐 제 책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기억밖에 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예. 저렇게 작은 도둑이 뭐 큰 도둑이 된다고 하지만 만약에 공무원들을 그냥 정말로 자기 수하처럼 그 개인적인 부하처럼 몸종처럼 저렇게 쓰는 분께서 그리고 그 어떤 공금이라는 것들에 대한 공사 구별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네네. 그런 분들한테 자기 샴푸와 얼굴 바르는 로션까지 백화점 가서 그 카드로 사오라고 지시하는 분께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그럼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어떤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결코 사소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께서 지금 저렇게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예. 입장을 분명히 밝히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법화 논란은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